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국제회의 통역사들의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교과 과정을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번역과, 그리고 이제 문장구역이라고 하는 영어로 Site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번역은 뭐, 대충 알고 있는데 이 문장구역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번역은 무엇이고 문장구역은 무엇인지 좀 각각의 차이점, 정의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 번역 수업과 문장구역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랑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문장구역이라고 저희 때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요즘 신입생들 보면은 그 시역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시역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게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악보를 바로 보자마자 그거를 부르는 거를 시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뭐 문장 구역이든 시역이든 이게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뭐 혹시 손 선생님께서 아니면 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번역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 글을 한 언어의 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번역인데 이제 문장 구역이라고 하면 번역과 동시 통역 사이에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소스 텍스트는 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역사가 보면서 소리를 내면서 동시 통역을 하듯이 소리를 내면서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전환해서 말하는 것이 문장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손 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구체적인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문장구역이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두 가지 포커스를 놓고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한 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역 준비를 위한 툴로 생각을 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동시 통역을 하기 위한 이제 툴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한국어하고 영어의 어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할 때에 들으면서 바로바로 말을 내뱉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럼 문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은 벌써 나는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의미 단위로 나누는 이제 미닝 유닛을 나눈다 또는 청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문장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서 눈으로 앞으로 나오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의미 단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말을 통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거나 순차 통역을 할 때에는 제일 끝에 나온 단어를 우리가 주어로 사용을 해서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문장 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동시 통역을 할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한 단어부터 가능하면은 어순을 그 원문의 어순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워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포워딩을 해가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저희 문장구역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보면 문장구역 수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특히 뭐 어떤 과에서는 문장구역이라는 수업이 따로 필요한가라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하고 영어는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문장을 끝까지 들어야지 통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가 특히 동시 통역할 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순발력을 발휘해서 문장을 끝까지 다 듣지 않더라도 통역을 시작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문장구역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번역과 문장구역 수업은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1, 2학년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하고 2학기까지는 그 written translation, 그 다음에 site translation 해서 이제 번역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각각 2학점씩, 그리고
그 양방향으로 하니까는 총 4학점, 8학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문장구역, 한영, 영한 방향 2학점, 2학점, 그리고 그 written translation, 번역, 한영, 영한 방향 2학점, 2학점 해서 4학점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문장구역 수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개인적인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번역 수업이 그냥 통으로 4학점으로 나눠지게 되죠. 주당 수업이 4시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치면 역시 8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2학년 번역 수업의 경우에는 그 일반 번역 수업 2시간, 그 다음에 세미나 수업 2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죠. 그래서 일반 번역에서는 저희가 그냥 하는 그냥 문장을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번역을 주로 한다면 세미나 수업에서는 시장에서 주로 많이 할 법한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뭐 영상 번역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법률 계약서 번역도 해보고, 그리고 뭐 광고 번역도 해보고, 여러 미디어 번역도 해보고, 더빙도 해보고, 그러니까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된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그 문건들을 다 가지고 한번 번역 연습을 해보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 분량도 학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는 한 300단어, 400단어 정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50단어, 500단어.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수를 2시간 안에 번역할 수 있는 게 저희 실라버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예, 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샘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그 한국어과 블로그에 그 문장구역 수업, 문장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글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문장구역도 좋지만 그 지금 수업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샘 선생님께서는 번역 수업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실제로 뭐 수업 진행 방식이라든지 뭐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매주에 번역 과제가 나오고요. 번역 과제가 나가면 그 과제를 다음 수업 한 이틀이나 3일 전에까지 제출하면 제가 그 받은 과제를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학생들이 제출한 번역 결과물을 다른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다 나눠주고 다음 수업 전까지 다 자세히 비교해봐가지고 어느 부분을 잘했는지 어느 부분을 잘 못했는지 코멘트를 준비해 오라고 이렇게 시키고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그 번역 결과물을 두고 돌아가면서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떤 걸 잘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수업에서는 어느 날 12시, 그러니까 정오까지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제 점수를 못 받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마감 시간 지키는 건 사실 기본으로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되고 저희가 졸업하면 뭐 일을 받을 때 당연히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강조해서 좀 저희가 엄격하게 네, 좀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도 적용하고 있는데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마감 시간 넘기는 학생들은 없지만 행여나 1초라도 늦으면 저도 수업 그 과제를 받지 않거든요. 네. 예, 샘 선생님 그러면 뭐 일반 과제 말고 뭐 다른 혹시 뭐 2학년 세미나 수업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네, 2학년 세미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수업에 있는 학생에 따라서 약간 그 다루는 자료도 약간 바뀌는데요. 주로 이제 문학 번역이나 미디어 번역 또 이번에는 가사 번역도 조금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문장이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자료를 다루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1학년과 2학년을 좀 분리를 해서 2학년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그 계약서 같은 좀 법률 문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인데 리서치도 필요하고 또 뭐 의학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편이고요. 그 외에 뭐
또 저희가 자막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쪽에 요즘 번역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관련된 번역이나 하여튼 뭐 성격상 뭐 가볍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광고라든지 뭐 마케팅 자료에서부터 굉장히 무겁고 학생들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법률 번역까지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두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구역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손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구역은 이제 동시 통역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그 지원 툴로서 저희들이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변화를 주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연설문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연설문 텍스트를 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먼저 나눠주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그거를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학생을 지명을 해서 그거를 문장구역을 시키는 연습이죠. 그러면은 바로 학생들이 글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입으로 통역을 하는 그게 번역이 아니라 통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통역을 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뭐 정치 외교가 주제이면은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정치인들이 외교관들이 했던 연설문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을 할 때는 금융인 그다음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했던 연설문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 수업에 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연설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장구역이 통역이냐 번역이냐. 네. 저도 제 생각에는 문장구역은 통역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희는 다 통역이라고 생각하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외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 뭐 특이하게 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투 2로 이제 번역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뭐 영화 번역도 저희가 자막 번역 같은 것도 진행하지 않나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2학년 세미나 수업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한국 영화를 선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자막을 아예 실제로 이제 자막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했을 때랑 어떤 영화였죠? 지난 학기가? 지난 학기 때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학기 변호인이었습니다. 네. 네, 변호인을 했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그 학생들이 자막을 너무 잘 다뤄줘가지고, 특히 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 학생이 그 부분을 맡았는데, 연구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잘 했고, 이것을 한 6주를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자막을 달 때, 그러니까 일단 자막을 다는 작업이 일반 번역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이제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돼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로서는 어떤 그 번역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상영도 하잖아요. 네. 일반인들을 일반 시사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영도 하는데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초대를 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즐기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성취감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선생으로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배워온 것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로서는 번역을 하면서 제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실제 시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수업 시간에 해보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받은 번역물을 만약 나눠서 해도 된다는 클라이언트 허락을 네. 받으면 뭐 한 번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어떤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같이 번역을 해서 그 납품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저희들은 좀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이런 번역들을 직접 해본다는, 특히 2학년들 대상으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오늘은 이렇게 또 번역과 문장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